Biggest concern is that many of these illegal migrants, of course, went over the border from nearby countries such as Cambodia, Myanmar, or Laos and do not have proper visas. So, as a result, they sit in and around the area begging. There are also, according to city officials, organized groups that basically put people on corners who are not really homeless or in need of the money, and in some cases, even have children with them, which are not always their own children. So there's also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쫄따구가 아니라며 태국의 한 CEO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 기업의 태국 하청 업체들은 본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제는 한국 기업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면서 한국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응엠반 흐엉이라고 해요. 올해 35살이고 태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워하는데 아마도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CEO가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CEO가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제 안에 있던 분노와 상처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국은 한국의 코드 공장이 아니다라는 제 발언이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말 한마디에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쌓여온 아픔이 담겨 있어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저희 가족은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쭈랄롱꾼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 IT 기업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들의 빠른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동경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저희 회사의 주요 파트너였던 한국의 대형 IT 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해왔거든요. 6개월 동안 야근을 해가며 개발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들은 요구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개발비 지급을 거부했어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계약서의 세세한 조항들은 모두 그들의 편이었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흐느끼시던 모습,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던 모습.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저는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어요.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제는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프리랜서 개발자로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코딩을 하면서 집안을 꾸려갔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저들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점차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프로젝트는 늘어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1명, 2명 직원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바로 지금의 비의 테크 솔루션이에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는 완전히 거부했죠. 직원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말자를 강조했고요. 제 강경한 태도는 곧 태국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SNS에서는 반흐엉 태국 IT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단골 스피커로 초청받았죠. 제가 한국 IT 기업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비판할 때마다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이 이어졌어요. 특히 제 발언 중 태국은 한국의 코드 공장이 아니다라는 말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그들은 우리를 단순한 코딩 인력으로만 봅니다.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노동력만 착취하려 하죠. 이게 과연 동등한 파트너십입니까? 많은 태국 개발자들이 제 말에 공감했어요. 실제로 한국 IT 기업들과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지지를 받을수록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제 발언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적대적인 태도가 과연 태국 IT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밤마다 이런 고민으로 잠을 설쳤죠. 그래도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실패를 되갚아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태국 IT 업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유명해졌고 동시에 더 고립되어 갔어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다른 태국 기업들은 저를 골치 아픈 문제야 취급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꺼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잃은 채 과거의 한 사건을 모든 한국 기업에 일반화시켰죠. 하지만 곧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올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가장 멀리하려 했던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수석 개발자 투안이었죠.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제 오른팔이자 친형 같은 존재였어요. 스타트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키워왔거든요. 특히 투안은 제가 한국 기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일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주곤 했어요. 사장님, 모든 한국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개발자들은 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투안의 이런 조언을 저는 그때마다 무시했죠. 그가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투안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닌 무거운 표정을 한 채로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회사의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투아는 항상 회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아들 민 이야기였어요. 민은 한국의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너무 실망했어요. 야간에는 대학원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투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아들 민은 인공지능 분야의 영재였어요. 호치민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의 IT 대기업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었죠. 아버지, 여기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걸 태국에도 전파하고 싶어요. 라며 매일같이 전화로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고 자랑하곤 했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됐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던졌을 뿐이었죠. 민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품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대요.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결국 인천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투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 기업의 모습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투안 씨,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투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 우리가 7년을 함께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투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가족을 위해 호치민을 떠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늦도록 호치민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 너머 어딘가에 한국 IT 기업들의 간판이 반짝이고 있겠죠.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인재들을 이용하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투안과 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도 그리고 수많은 태국 개발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제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수석 개발자를 구하는 공고가 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이 구조적인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투안 형,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투쟁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연일 제 발언을 다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IT 기업들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죠. 더 이상 그들의 실험실이 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태국 IT 협회에서는 제가 양국 관계를 해친다며 비판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심지어 제 회사의 일부 임원들도 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될지, 그리고 그 파도가 결국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아시아 디지털 혁신 포럼 초청장이 도착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참석을 고사하려 했어요. 포럼 개최지가 서울이었거든요. 하지만 임원들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죠. 사장님, 이건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포럼이에요. 불참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로봇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입국 심사가 이뤄지는 모습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포럼 첫날, 저는 네이버의 1784 사옥을 방문하게 됐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하던 한국 IT 기업들이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어요. 카카오 본사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거든요. 사장님,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투안이었어요. 그것도 카카오 AI 연구소의 태국 담당 책임자라는 직함으로요.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투안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민이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정식 연구원으로요. 저도 덩달아 기회가 생겼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악덕 한국 기업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투안은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어요. 보세요, 사장님. 그가 창밖을 가리켰는데 수십 명의 외국인 연구원들이 한국 개발자들과 어울려 일하고 있었어요. 이들 모두가 자국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그들의 꿈을 함께 키워주고 있죠. 투안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사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민의 비자 문제는 사실. 투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들의 비자 갱신을 깜빡했던 거예요. 회사에선 오히려 만류했고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려 했지만 전 아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만두자고 했죠. 제 오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을 만났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흐엉 삼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자부심도 배웠습니다. 자신의 것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내는 자부심이요. 회의실에서는 젊은 개발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구내 식당에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해외 개발자들을 선발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키고 우수 인재는 정식 채용하는 시스템이었죠. 교육 비용은 물론 숙식 비용까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고 해요. 우리도 처음부터 잘난 회사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요. 카카오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만약 아버지가 지금의 한국 기업들과 거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녁에는 투안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의 아내가 차린 식탁에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죠. 여보, 오늘은 사장님이 오신다고 특별히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투안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저도 처음엔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의 편견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문득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꿈도 이렇게 빛날 수 있다면.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더 이상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누군가의 꿈을 밝히는 희망처럼 보였죠. 태블릿을 켜고 제 과거 발언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제는 많은 것이 달리 보였어요. 제 안의 분노와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만들어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투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의 편견이었다는 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심을 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먼저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죠. 여러분,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마 누구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저는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저의 분노를 투영할 대상으로만 봤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임원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도 점차 바뀌어 갔어요. 다음으로는 전 직원 미팅을 열었어요. 대강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직원이 모였죠. 여러분, 오늘 저는 사과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투안과 민의 이야기,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 그리고 제 깨달음까지. 모든 걸 진솔하게 털어놨어요. 놀랍게도 직원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저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해 주었고 일부는 자신들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감을 표현했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잘못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담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 사과를 받아들이고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죠.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는 태국 한국 IT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의 젊은 개발자들을 한국의 IT 기업들에 파견하고 반대로 한국의 기술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주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진짜 기술을 전수해줄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기후로 판명났어요. 한국 기업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술 공유에 나섰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해고했던 직원 중 한 명이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사장님, 저 이번에 네이버 태국지사에 합격했어요. 사장님의 용기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우리 회사의 기술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죠. 해외 취업을 꿈꾸는 젊은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를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고 회사의 평판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한배 공동개발 프로젝트예요.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우리 팀과 한국 팀이 정말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사장님, 이제 저희가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 성공 후 한 직원이 기쁨에 넘쳐 말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단순한 태국의 IT 기업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회사 문화에서도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위계질서가 강했다면 이제는 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지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들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설렘을 느끼게 됐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희망과 열정으로 채워졌어요.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찾아왔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하나둘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한 개발센터가 아닌 연구소와 교육센터를 함께 설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특히 기뻤던 건 우리 회사가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우리 회사와 합작으로 태국 AI 혁신센터를 설립했고 카카오는 디지털 인재 육성 캠퍼스 운영을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죠. 흐엉 사장님, 태국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네이버 태국지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변화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죠. 매주 화상으로 진행되는 한-100 공동 개발 회의, 양국 개발자들의 정기적인 교환 근무 프로그램, 신입사원들의 한국 연수 제도 등.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투안이 우리 회사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요. 사장님, 이제야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됐네요. 그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했어요. 민도 이제는 네이버 태국 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태국 현지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본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삼촌, 이제는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의 좌절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나 봐요. 어느 날은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죠. 아들아,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카카오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고 싶어. 우리 회사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닌 태국 IT 산업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 되어가고 있어요. 매달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청년 개발자들이 우리 교육센터를 찾아오고 우리가 운영하는 코딩 부트캠프는 항상 조기 마감될 정도예요. 사장님,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열린 태국 한국 IT 포럼이에요. 3년 전 제가 한국 기업들을 비난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양국 협력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됐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받은 기립박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회사의 성공 모델을 본받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흐엉 사장님이 아시아 IT 협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셨네요. 한 기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제 책상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한국과 태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우리 연구소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양국의 개발자들. 그들의 미소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바라보는 호치민의 풍경도 달라 보여요.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더 이상 분노의 대상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상징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서로를 디딤돌로 삼아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니까요. 가끔 직원들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죠.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덧붙이죠.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것 같아요.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공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꿈을 꿔요. 태국이 아시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꿈, 우리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더욱 깊어지는 꿈은요. 그리고 이 모든 꿈이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대상과의 화해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